안녕하세요. 문제 해결 능력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연습 문제를 좀 이어서 풀어볼 건데요. 교재는 130페이지고 연습 문제 141번, 뭐 챕터는 수리 퍼즐, 뭐 게임 상황 제시형 이렇게 묶어놓은 파트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묶어놓은 이런 유형들을 좀 연습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익히셨으면 해서 가능하면 좀 최대한 다양한 유형들을 이렇게 넣어놨고요. 제가 다 문제를 풀진 않겠지만 문제마다 그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 학습하시는데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141번 부터 보긴 할 건데 얘는 뭐 지금 같이 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고 해설지를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유형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풀게 될 문제는 다양한 소재로 출제가 되는데 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익숙한 소재 아닌가요, 혹시? 뭐 여러분들이랑 제가 좀 더 나이 차이가 좀 더 있으니까 뭐 모를 수도 있는데 뭐 예전에 이제 중국집에 음식을 시켜 먹으면 이렇게 쿠폰 어떤 스티커 같은 거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뭐 그런 걸 주기도 했었고, 뭐 치킨을 시켜 먹더라도 쿠폰 같은 걸 줘서 뭐 10개를 모으면 치킨 한 마리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시스템이 예전에 많이 있었고, 카페에서도 뭐 커피 주는 뭔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익숙한 사람들, 그런 걸 모아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모을 때 몇 개 더 먹으면 뭐 커피 몇 잔 더 마시면 다음에 뭐 아메리카노 공짜로 하나 마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뭐 한 번쯤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되게 익숙한 내용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이제 배달 앱도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됐고 좀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내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들, 나이대가 좀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이런 소재가 충분히 종종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7개 도장 찍으면 한 번이 무료이다라는 건 뭐 이걸 OX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자, 이렇게 7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8번째 거는 뭐 무료로 이렇게 먹는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게 끝나고 나서는 어때요? 우리가 9번째, 10번째 이제 식사를 할 때는 사실 요 8개짜리가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볼 수 있는 애들이 계속 반복되고 쌓인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애들은 여러분들 그 배수 이용하는 문제인 거예요. 8번, 그 다음에 16번이겠죠? 이런 식으로 배수를 활용하는 문제니까 뭔가 이런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유형은 배수 또는 뭐 최소 공배수가 있겠죠? 그런 애들을 활용하는 문제다라는 걸 빠르게 연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문제를 풀 때 뭐 제가 직접 뭐 푸는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잠깐 먼저 보고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짧게나마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봤을 때 8개씩 반복되니까 뭐 배수를 활용하는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그 타이밍에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는 건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필기 시험은 당장 이 문제를 뭐 이 배수를 이용해서 푼다 라고 해서 개수가 어떻게 나온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전에서는 이 풀이 과정 전까지의 과정도 엄청 중요해요. 직접 풀이를 계속 얘기하죠. 직접 풀이를 하기 전에 문제를 읽고 어떤 유형이구나, 어떻게 풀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시간이 누가 짧고 기냐의 차이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포인트를 잘 캐치할 수 있는지도 잘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런 설명을 앞으로 문제를 좀 보면서 이어가도록 할 겁니다. 요거는 같이 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쉬운 문제니까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는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네, 자, 보겠습니다. 뭐, 야구팀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뭐, 사내 체육대회, 뭐, 축구 경기, 뭐, 월드컵, 뭐, 이런 우리한테 익숙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스포츠나 게임 같은, 뭐, 그런 소재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뭔가 경기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뭐, 그런 유형이죠. 승무패를 따지고, 득실까지 따질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하게 승패를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승을 하면 1승을 하면 뭐 승점을 2점이나 3점을 준다. 승점을 계산하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 형태인데 일단 지금은 여기에도 뭐 여기에는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진 않지만 얘네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막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문제로 나올 때 뭐 첫 번째는 리그전의 방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리그전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면 뭐죠? 10개의 팀이 만약에 리그전을 치른다 그러면 10개의 팀이 서로 한 번씩 경기를 다 이렇게 한 번씩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맞대결이 한 번씩 있는 거죠, 최소한.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씩 한다라는 내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그전이라는 설명이 나오면 뭐 네 팀이라고 하면 그 네 팀이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고 뭐 지금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 스포츠 리그 그리고 뭐죠? 월드컵 조별 예선 요런 게 리그전의 형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소재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경기를 한 번씩 한다라는 특성 뭐 1회, 2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모두 다 경기를 이렇게 동일한 개수만큼 한다라는 특성이 있고 또 리그전이라는 요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리그전의 경우에 그 경기 수 있죠. 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10팀이 서로 이렇게 한 번씩 경기를 하는 리그전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총 경기 수가 몇 경기죠?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수리 능력, 응용 수리 문제에서도 낼 수 있고 또는 문제 해결 능력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나올 수 있는데 몇 경기를 한다라는 걸 문제에서 알려줄 수도 있지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뭐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도 돼요. 이렇게 해서 뭐 리그전을 이렇게 치르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는 거야. 그래서 한 경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비용이 얼마 들고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가지고 총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 이런 것들도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팀이 리그전을 치른다고 했을 때의 한 경기씩 한다고 합시다. 총 경기 수가 몇 개인지 세는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물론 나중에 관련해서 응용수리 관련된 강의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듣게 된다면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두 팀이 경기하는 거니까 10팀 중에 두 팀을 골라낸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10팀 중에 두 팀 골라낸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 두 팀이 경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경우에서 하나를. 그래서 이렇게 세는 거예요. 저 이게 뭔지 모르는데요.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문제 해결 능력 강의니까 제가 뭐 수리적인 부분까지 길게 설명은 못하지만 그러신 분들 혹시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은 좀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설명을 못 드려요. 어쨌든 이런 걸 체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 토너먼트의 형식으로 할 때는 어떤가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월드컵에서 32개 나라가 조별 예선을 하죠. 월드컵에서 32개의 나라가 4개의 조를 만들어서 8개의 조를 만들어서 리그전을 한다라고 하면 총 몇 경기일까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윤곽이 딱 떠올라야 돼요. 되게 흔한 소재고 어쨌든 얘네들이 조별 예선을 거쳐서 16팀이 남아요. 이제 16팀이 남습니다. 자, 얘네들이 토너먼트의 형식으로 경기를 치른다고 했을 때 자, 우승자가 가려지기 위해서는 몇 경기를 해야 되나요? 이건 원래 바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너먼트는 뭐예요?
둘이 싸워서 지면 그냥 한 명 떨어지는 거죠. 한 경기 할 때마다 한 팀 떨어지는 거예요. 우승자가 나오려면 15팀이 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토너먼트 경기 수는 그냥 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다음에 시험장 가서 보면은 갑자기 고민을 하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얘기랑 연결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보고 직접 막 풀이를 하면서 쓰는 그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나 이 유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런 개념들, 이거를 미리 사전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다음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때 가서 토너먼트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고민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 관련된 요소들까지 늘 같이 체크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NCS라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토너먼트에도 경기 수를 체크하는 게 있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수리적인 얘기니까 그냥 얹을만 하고 나갈게요. 16팀으로 토너먼트를 짜는 거예요. 누구랑 붙고 누구랑 붙고 또 걔네가 이겨서 올라가면 누구랑 만나고, 이런 뭔가 토너먼트 그 조업 배분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묻는 문제가 수리 능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계속 수리 능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문제를 지저분하게 내고 싶으면 문제 해결 능력이랑 엮어서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개념이고, 그냥 관련된 내용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문제풀이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런 유형, 자, 경기를 한다, 누가 몇 번 이겼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뭐 승무패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죠? 사실 뭐 별거 아니지만 얘네들의 그 경기 결과를 뭔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ABC 맞죠? ABC 이렇게 쓰고, 저는 항상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선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이게 똑같이 A, B, C 해서, 자, 만약에 이제 B가 A를 뭐 이겼다, 경기를 한 번만 하면 승패만 쓰면 되니까 뭐 승, 여기다가 승이라고 쓰면 여기다가 패라고 쓰겠죠? 무승부라고 하면 이렇게 같이 들어갈 테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뭐냐면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일단 얘네가 좌우 뭔가 대칭 형태예요. B랑 A가 경기를 했을 때, 예를 들면 B가 이겼다라고 하면 여기다 동그라미, 뭐 아니면 승을 쓴다면 여기는 X나 패가 들어가겠죠. 이런 거나, 아니면 B가 뭐 A에게 뭐 3승 몇 패를 했다, 뭐 이렇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B가 이긴 경기수, 여기에는 A가 이긴 경기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경기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어떻게 정리하냐, 그냥 요게 제가 봤을 땐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아는 것 자체로 풀이 실력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거고, 다만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정리하는 연습은 조금은 필요한 애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모의고사를 한 번 더 제가 치르게 할 텐데, 다음에 치를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내용 위주로 풀 수 있는, 그동안 배웠던 걸 얼마나 잘 따라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모의고사인데, 이런 문제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봅시다. 자, 봅니다. 비긴 경기는 없대요. 자, 이게 중요한 힌트죠. 왜냐하면 대체로 여러분들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첫 번째로 주는 힌트가 아주 결정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전제 같은 애라서 얘가 없으면 풀 수 없는 애거나 풀기 어려운 애. 그러니까 문제 풀 수 있게 해주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진짜 마지막에 나오면요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무승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를 깔고 이제 생각을 시작하는 거랑, 무승부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이 내용을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니까. 자, 일단 비긴 경기가 없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체크하면서 표시해 볼게요. A가 B와의 대전에서 한 경기 앞서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한 경기 앞서 있다는 게 무슨 의미죠?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필기시험에 익숙해진다라는 거는 그 필기시험에 나오는 이런 문장, 이런 표현에 익숙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명제 문제를 풀 때도 그 명제 문제에 나오는 어떤 특정 표현들,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뭔가 기호로 정리가 안 되거나 바로 딱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한 경기 앞서 있다는 건 그냥 1승 더 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에 B가 A에게 X번 승리를 했다라고 하면 A는 B에게 X 더하기 1번 승리를 했다는 의미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자, A는 C와의 대전에서 1패를 했을 뿐 나머지는 다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C가 A한테 한 번 이겼다는 뜻이고요. A는 C한테 나머지는 다 이겼다고 했는데 모르죠? 그냥 Y번 이겼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패 했다, 다 이겼다 이런 거를 이 표에서 그러면 여기에 1, 여기에 Y 이렇게 넣어야겠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번 뭐 이렇게 풀다 보면은 그냥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 B와 C의 대전 성적은 반반이다. 동률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X, Y, G 이렇게 써서 이렇게 문자로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렇게 요거를 가로로 해서 이렇게 더하면 이게 뭐죠? A가 몇 번 이겼는지예요. 요렇게 세로로 더하면 뭐예요? X 더하기 1을 하면 A가 몇 번 졌는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합계를 구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정보도 누가 몇 번 이겼다, 졌다 뭐 이런 건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항상 얘가 얘를 이겼을 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쓰고 다음 문제 풀 때는 얘가 얘를 이겼을 때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봅니다. B는 8패를 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요게 8이란 뜻이죠. 요거. 그러니까 여기다 쓸게요. 그냥 X 더하기 1 더하기 6. 이렇게 씁시다. 헷갈리니까 8. 요거란 뜻이고 C는 4승 7패래요. 그럼 사실 여기서 G가 바로 나오죠? 이건 쓰지 않을게요. C가 4승 7패면 얘가 이 알파벳 G가 3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7패. 여러분들 C 어디 있나요? 6에 7패래요. 6에 7패면 이게 3패고 이게 4패겠죠? 자, 그래서 Y는 4예요. 자, 그러면 이 3 대입하면 X도 4겠죠? 자, 이렇게 푸는 건데 뭐 마지막에는 사실 뭐 그냥 간단한 수식에 숫자 대입해서 풀듯이 정리가 되니까 그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냐,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대입해서 뭐 풀면 되는, 알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였고, 정답까지 확인해 보진 않을게요. 정답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냥 얘기를 하자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니까 A가 몇 번 이겼나요? A는 9번 이겼네요. 이게 그죠? B는요? B는 X랑 G니까 7번 이겼죠. 자, C는 아까 4번이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되나요? 자, 제가 계산을 똑바로 했는지 한 번만 볼게요. 맞죠? 맞죠? 맞아요. 자, 이걸 체크했는데 제가 지금 승리의 개수만 체크를 했죠. 자, 그래서 더하면 뭐 20경기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만 체크하냐면 비긴 경기가 없기 때문에 경기를 한 번 하면 누군가는 승리를 하고 누군가는 패배를 하겠죠. 경기 하나에 승이 하나 올라가고 패가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승리한 기록만 이렇게 다 더해도 결국엔 그게 전체 경기 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143번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143번 봅시다. 요거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문제 중에 하나여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제가 중학생 때 풀어본 적이 있어요. 같은 구조인데 숫자만 좀 다르게 나온 그런 문제를 제가 중학생 때 풀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험에 채용 필기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한 7, 80%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뭔가 새로운 신유형의 문제인 게 아니라 이미 그냥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뭐 적성 검사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그런 개념들 활용해서 나오는 뭐 여러 교재에 그냥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은 새롭게 느껴지겠지만 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처음 본 거는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NCS라는 걸 좀 강의를 해볼까라고 해서 이렇게 저 역시 공부를 할 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뭔가 기출된 적이 있다라는 걸 확인했을 때 그때 이제 중학교 때가 떠오른 거죠.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이미 기출된 적 있고 또 걔네들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애들은 문제를 좀 풀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우리가 푼 문제들이 다음에 숫자만 달라진 상태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완전히 창조적인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물론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시험장에서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안 읽히면 안 푸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한번 설명 이어갑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 첫 번째 점검에는 모두 다 방문하고요. 두 번째 방문에는 2, 4, 6 이렇게 가니까 짝수번 지점에 방문을 한다는 뜻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2의 배수번 지점에 방문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3, 6, 9, 18까지 3의 배수번 지점에 방문을 하겠죠. 그러니까 몇 번째 점검에서는 그 숫자의 배수에 해당하는 그 지점에 방문을 한다라는 개념이죠.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n번 지점에 언제 방문했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n번 지점에 방문한 때는 언제일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뭐겠어요? 그 몇 번째 점검에서 이 숫자 이거의 배수가 예일 때 점검을 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 n의 약수일 때 n의 약수 번째 점검에서 방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 배수랑 약수랑 그런 개념이죠. 자, 요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 이해하면 되고 여러분들도 잘 봐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쿠폰 도장 찍는 문제 풀 때 무슨 얘기했어요? 똑같은 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의 문제들은 대체로 배수 활용하는 문제라고 했죠. 얘도 어때요? 2, 4, 6, 8, 3, 6, 9 이렇게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배수를 활용하는 문제다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어떻게 푸는 거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이거 배수 활용하는 건가? 약수와 배수는 세트니까 좀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이미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각각 설명을 드릴 건데 관련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A 20번 지점은 총 6회 방문한다. 이 말은 20의 약수가 6개다 라는 뜻이에요. 1, 2, 4, 5, 10, 20 이렇게 되겠죠. 또 이렇게 세트 이렇게 곱하면 20이 되는 세트죠. 20 정도는 뭐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겠고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0의 약수를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1부터 1 맞고 2 맞고 3 아니고 4 맞고 5 맞고 이렇게 가면 되죠. 그렇게 가다가
절반쯤 왔을 때 얘랑 같이 곱해서 되는 애들 이렇게 생각하면 약수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엔 없지만 36의 약수가 뭐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쓰면 돼요. 1, 36. 그리고 비슷한 숫자 곱해서 얘가 딱 되는 애. 66에 36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6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곱했을 때 딱 나오는 애가 떨어지는 거예요. 2로 나눠지죠? 3으로 나눠지죠? 4로 나눠지네요. 이렇게 하면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약수라는 것도 뭔가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 돼서 여러분들이 뭔가 약수를 뭔가 수식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할까? 뭐 소인수분해해서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2회만 방문한 지점은 총 8개이다. 무슨 말이죠? 약수가 2개밖에 없는 애들이 8개다 라는 뜻이에요. 약수가 2개밖에 없는 애들을 뭐라고 해요? 소수라고 해요. 소수. 1, 왜 1부터 썼죠? 자, 2, 3, 5, 7. 대체로 짝수예요. 자, 얘만 짝수고 다 홀수예요. 얘만 짝수고 다 홀수기 때문에 2부터는 홀수를 생각하면 되고 그 중에서 뭐 9 같은 거는 3 곱하기 3이니까 이런 거 빼다 보면은 다 나열이 돼요. 11 빼먹었죠. 15 아니죠? 17, 19 이렇게. 그래서 8개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도만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저건 아무래도 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굳이 찾자면 여러분들 그 이항 정리나 그 경우의 수 셀 때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겸사겸사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숫자를 소인수 분해한다. 소인수 분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걸러 들어도 돼요. 소인수 분해한다라는 건 소수이면서 인수인 애들로 분해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면 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이런 애들이 2가 뭐 알파번, 3이 베타번, 5가 감마번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으로 이렇게 곱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자 얘네들 가지고 2 하나 여기서 3둘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얘의 약수겠죠. 그쵸?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2 몇 개, 3 몇 개, 5 몇 개 얘네들 가지고 얘네들끼리 이렇게 조합을 만들면 조를 짜듯이 조합을 만들면 그 조합이 이 숫자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조합을 만드는 가지수를 어떻게 재겠어요? 2를 안 쓸 수도 있죠. 하나만 쓸 수도 있고 2개만 쓸 수도 있고 요 알파 개까지 다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2라는 걸 이용해서 조합을 만들 때 안 쓰는 경우의 수까지 생각하면 이 2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가 알파 더하기 1번이에요. 이해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어떤 소수의 개수를 뭔가 수식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몰라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한 문제 이거 맞추려고 이렇게 한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일단 원리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어쨌든 이건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어떤 숫자들의 곱으로서 약수의 개수가 표현이 되죠. 그쵸? 약수의 개수가 8번이라는 게 나오려면 어떤 애들을 이렇게 곱해서 8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8을 만들 수도 있고 2 곱하기 4의 형태로 8을 만들 수도 있죠. 물론 8 곱하기 1도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들의 곱으로 8을 표현한다면 이것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가장 작은 숫자가 뭘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얘는 뭐예요? 알파, 베타, 감마가 1일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뭐냐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인 케이스라서 얼마죠? 30.
30이라는 수가 약수가 8개라는 뜻이에요. 얘는요, 여러분들 이런 조합, 여기 알파, 베타에 이런 조합이 들어갈 때 제일 작은 숫자가 뭐예요? 이렇게 곱해진다는 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이란 뜻이죠. 2의 3승 곱하기 2의 3승 곱하기 3이겠죠? 24입니다. 자, 이거는 안 할게요. 2의 8승, 2의 7승이에요. 자,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수의 개수가 8개가 되려면 적어도 숫자가 24는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20번 지점까지는 있을 수가 없죠? 이거를 제가 수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아까 했던 얘기 또 반복입니다. 약수, 소수 뭐 이런 거 이용하는 문제야. 여기까지 왔을 때 이거 약수의 개수 8개인 거 물어보는 건데 이런 거 있었는데 뭐였지? 하면서 이걸 생각해내고 이걸 생각해내고 이걸 생각해내서 실제로 그걸 계산한다? 너무나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원리는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실전에서는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해봐요. 약수가 8개나 된대. 20번은 6개밖에 안 되는데 약수가 8개나 된대요. 그럼 1부터 20 사이에 있는 애들 중에 약수가 8개나 되려면 어떤 수여야겠어요? 일단 적당히 좀 커야겠죠. 여러 숫자들의 곱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럼 그 중에 몇 개만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한 18? 16? 18은 뭐예요?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물론 이렇게 쓰지만 18의 약수 뭐죠? 이게 다 아닌가요? 그쵸? 얘 안 되네. 16도? 안 돼. 이렇게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만 체크해 봤을 때 그냥 안 되는 거. 8개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그냥 확인해서 답을 내겠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그냥 이렇게 몇 개 대입해 보고 푸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내겠죠. 이게 만약에 수학 문제고 수능 시험에서 뭔가 4점짜리 문제로 내고 싶었으면 이거를 한 이렇게 50번째 점검, 뭐 100번째 점검 이렇게 큰 숫자를 줘가지고 이렇게 직접 세볼 수 없게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세볼 수 없게.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 시험이 NCS 시험이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납득은 해야 되니까. 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144번으로 갈게요. 144번도 제가 풀어드릴 건데요. 요거는 시험에 최근에도 나온 적이 있는 숫자만 다르게 한 상태로 나온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생각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144번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요. 어떻게 푸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 30초 안에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뭐 정확하게 세진 않았지만 뭐 한 2, 30초 정도 지났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수리 능력 문제 풀 때 열심히 우리 계산 연습하죠. 그 계산 연습 왜 해요? 계산 연습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문제 풀 때 10초, 20초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한 문제로 치면 고작 몇 초 아끼려고 우리가 계산 연습을 날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물론 그런 게 쌍이면 되게 유의미한 거고 뭐 계산을 안 하고 풀 수는 없으니까 되게 유의미한 거지만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를 풀 때 그냥 읽는 시간 어떻게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 자체가 이미 이렇게 많이 지나가 버리죠. 이 시간도 되게 아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한번 읽었어요? 생각도 하겠죠? 한 30초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아. 다시 읽을 생각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한 큐에 이해 안 되면 넘어가야 돼요. 이해되죠? 한 큐에 이해 안 되면 물론 두 번째에 이해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낮은 확률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물론 저는 아는 유형이니까 바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얘는 빈출 유형이니까 좀 이 유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자기계발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대요. 조사가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의 사전 준비와 실제 그 교육 진행, 그 다음에 교육이 끝난 이후의 사후 관리, 이 세 항목으로 나눠서 어디가 제일 잘 됐고 어디가 좀 제일 뭔가 좀 부족한지를 그냥 1, 2, 3순위로 체크한다는 뜻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한다는 뜻이고 조사 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사전 준비에 2순위를 부여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자, 사전. 여기다 쓸까요? 사전.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 진행. 그 다음에 사후.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네들에게 1순위를, 2순위를, 3순위를 매겼겠죠. 그 사전, 예를 들면 사전 준비에 1순위를 준 사람, 부여한 사람의 수가 뭐 10명이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다가 10을 쓸 거예요. 이런 개념인 거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요건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의 합계. 여기 합계를 여기 끝에다 쓸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 3개의 합계는 얼마예요?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가 됐든 어쨌든 1순위 하나 주고 2순위 하나 주고 3순위 하나 주죠. 1순위 개수 다 더하면 당연히 5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를 다 더하면 이게 50이 나와야 되고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엔 또 어때요? 사전 준비에 대해서 자, 얘가 1순위 받은 거, 2순위 받은 거, 3순위 받은 걸 이렇게 세로로 다 더하면 얼마 나오죠? 이래도 똑같이 50이어야 돼요. 뭐가 됐든 1순위나 2순위나 3순위 중에 하나 받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합계가 딱딱 50이 떨어지도록 숫자를 채워 넣는 그런 문제다. 라는 거를 캐치하는 게 중요하고 뭔가 정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이렇게 유사한 애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좀 직관적인 거 위주로 좀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조건 5개밖에 없으니까 직관적인 거부터 본다라고 하면 뭐부터 보겠어요? 이게 직관적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문장 자체가 뭐가 뭐보다 잘 됐다. 몇 명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물론 얘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제일 그냥 단순해요. 여기에 1순위를 부여한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0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게 체크가 되고 이제 문제를 풀면 아주 쉽습니다. 3초짜리 문제. 요 3개 사전, 진행, 사후 얘네들 1, 2, 3순위를 이렇게 나눠 갖겠죠? 그 나눠 갖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인가요? 원래는 1순위가 될 수 있는 거 셋 중에 하나, 2순위가 될 수 있는 거 둘 중에 하나, 나머지 하나가 3순위가 될 테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3 팩토리얼로 계산해서 6가지겠죠. 6가지인데 요거 하나 빠지면 뭐예요? 4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얘가 들어가는 순간 얘네들이 받을 수 있는 그 1, 2, 3순위라는 것 자체가 4가지밖에 없습니다. 얘를 제가 만약에 A, B, C라고 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A가 1등급, B가 2등급, C가 3등급. A가 1등급, C가 2등급, B가 3등급. B가 1등급인 건 없어요. 1순위인 건 없어요. C가 1순위, A가 2순위, B가 3순위. C가 1순위, B가 2순위, A가 3순위인 이 4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거를 굳이 써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써드린 겁니다. 잘 보세요. 두 번째 조건. 사후 관리가 여기에서는 제가 알파벳으로 C라고 쓴 거죠. C가 B보다 잘 됐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2명이래요.
C가 B보다 잘 됐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2명이랍니다. 이게 42라는 뜻이죠? 그쵸? 그럼 얘가 8개라는 게 바로 나와요. 이해되죠? 자, 얘가 8개인데 제가 8개인 경우를 여기다가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는 C가 3순위를 받은 경우의 수란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C가 3순위를 받은 거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C가 3순위를 받은 게 8개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칸에 잘 쓰고 있나요?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럼 여러분들이 해볼게요. C가 A보다 더 높은 순위를 받은 거 29이래요. 자, 뭐예요? 요거 2개밖에 없죠? 자, 여기에 숫자를 쓴다면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C가 받은 1순위의 개수가 29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29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21가 되어야 돼요. 이게 더해서 50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는요? 여기 13개가 되어야겠죠. 이렇게 채워지죠? 그 다음에 요거 얘 어딘가요? B를 A보다 잘했다. B가 A보다 나아 라고 응답한 거. B가 A보다 나아 라고 응답한 거 뭐예요? B가 A보다 나아 라고 응답한 거 아니고 얘밖에 없네요. 얘가 이제 19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A가 3순위를 받은 게 19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가 19. 여기가 10. 이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몇 개 다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는 유형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다,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이걸 시험장에서 처음 푼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다가 이러다가 시간이 많이 갈 만한 문제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푼다. 지금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이 문제 좀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때 들었던 느낌이 시험장에서 나면은 풀지 말라고요. 설령 답이 나와도 몇 분 걸릴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는 유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풀어봤고 스스로도 한번 풀어볼 거고 약간 이런 특이한 유형들은 표시를 잘 해놓으라고요. 시험 보기 전날 한번 체크하게. 진실게임 유형은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수십 문제 풀어봤죠? 잘 안 까먹어요. 이런 문제들은 한두 번밖에 안 풀어보고 시험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까먹게 돼 있어요. 그쵸? 표시를 잘 해두시고 시험 보기 전날 이런 애들 눈으로 한 번씩 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정답이 이렇게 체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도 좀 익숙한 유형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 3번 정도 혼자 처음부터 이렇게 풀어본다고 생각해봐요. 3번 정도를 이 과정을 내가 반복해요. 지겹겠죠? 3번째쯤 되면. 자, 그러면 4번째에 자, 똑같은 문제긴 하지만 그냥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도 되죠. 숫자를 바꿔가면서 풀어보세요. 4번째에 숫자를 요거를 바꿔서 얘 바꾸고 얘 바꾸고 얘 바꾸고 하다 보면 좀 뭔가 얘 놔두고 나머지 바꾸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봤을 때 어떻게 푸는지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숫자만 바꾸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때 몇 분 정도 걸리는지. 확실히 처음이랑은 다르다는 거 느낄 거고요. 다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 유형 이 조건이 만약에 없으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출제될 때도 이 조건이 똑같이 들어갔었어요. 얘가 만약에 없으면 문제 되게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경우의 수가 되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최근에는 똑같이 들어갔었고 만약에 이런 조건이 아니었다면 뭔가 조건이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더 붙을 겁니다. 그런 케이스도 한번 생각을 하고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하지만 맨날 자주 나오는 그런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 전날 한번 보고 갈 유형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45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한 1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볼게요. 사실 15초라는 시간은 좀 너무 짧긴 하죠. 그냥 읽기만 해도 15초 지나갈 것 같은데. 자, 다만 어떤 식으로 풀이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네, 자, 여러분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가수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레전드 가수들 나온 다음에 그 가수들 이렇게 해갖고 평가하는 대중들이 그 나는 가수다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1차 해서 투표하고 한번 뭐 그 다음 회차에 한 번 더 이렇게 투표해서 뭐 최저점자가 탈락을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었죠. 자, 이것도 요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100명이 4명의 경연을 보고 이 중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한 명에게 투표하는 거예요. 아까랑은 또 다르죠? 한 명만 고르는 겁니다. 자, 각 심사자는 한 표를 행사하고요. 2번 하고 다음에 합산해서 순위 결정한대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요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이런 걸 읽을 때 그 옛날에 했던 TV 프로그램 생각나는데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익숙하게 풀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좀 접해보는 그런 쪽에 의미도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1차 경연의 순위가 A, B, C, D래요. 자, 1차 경연의 순위가요. A, B, C, D라고 합니다. 자, A가 30표 받았고요. C는 25표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B는 몇 표를 받은 거죠? B는 29개부터 크기 순으로 쓴다면 26개 사이 이렇게 받았겠죠. 얘는요? 얘는 이런 것도 좀 봐야죠. 여러분들 얘랑 얘를 더했을 때 나오는 숫자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얘네 둘을 더하면 이게 55니까 45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쵸? 45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29개면 얘는 몇 개예요? 16표밖에 못 받죠. 26개면 얘는 19표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19에서 16개다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걸 더 좋아해요. 이렇게. 무슨 차이일까요? 얘가 29표 받았을 때 얘가 최소고 26표 받았을 때가 최대라는 거죠. 좀 헷갈리지 않게 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금방 이상한 걸 눈치챌 거예요. 얘가 24표를 받는다고 치면 얘는 21표밖에 못 받죠. 순위가 1, 2, 3, 4위가 될 수 없으니까 이런 케이스가 안 되네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숫자의 범위라는 게 25 이하, 25 미만보다는 이게 훨씬 좁잖아요, 폭이?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2차 경연 결과 C가 1등이래요. 2차 경연 결과 C가 1등이랍니다. 2등은 B고요. 4등은 15표를 받았대요. 이건 누군지 모르는데 이 4등은 15표랍니다. 자, B는 30표.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한번 요것도 해볼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자,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16개, 여기 있는 친구가 16표를 받는 게 최저죠. 얘가 최저일 때 얘가 뭐예요? 최대겠죠? 나머지를 가져가는 거니까 여기서 한번 익숙해졌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39개인가요? 31, 30이니까 39개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최대.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갔을 때 최소는 어떻게 나와요? 얘가 어쨌든 31개를 받을 때가 최소인데 얘가 31개, 8개 차이 이렇게 난다 그러면 얘가 24개 받는 게 최대겠죠. 그러니까 얘는 24개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A가 받을 수 있는 표의 개수는 몇 개부터 몇 개입니까? A가 받을 수 있는 표의 개수. 여기에다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A가 받을 수 있는 표의 개수는 54에서 45,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태고요. B는요. 요거에다가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거겠죠? 그래서 B는 59에서 56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B가 무조건 A를 이겼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C는요. 그냥 더하면 되죠? 64에서 56. 이죠. 자, D는요. D는 여기에서 요 범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치 19에서 요거에서 요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D도 범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냥 D의 최대치까지만 봅시다. D가 제일 많이 받으려면 이렇게 19개, 24개니까 43개죠? 31 이렇게 체크할게요, 그냥.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얘가 다른 애들의 최소점보다 높을 수가 없죠. D가 탈락한다라는 게 이렇게 확인이 돼요. D가 탈락한다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A의 최종 순위는요. A는 이 둘보다 점수가 높을 수가 없죠. A가 3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고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되네요. 디귿. 2차 경연에서 C가 얻은 표는 35표를 넘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건데 이런 그냥 범위로서 표현되는 거나 이렇게 뭔가 얘가 최대일 때 얘는 최소 뭔가 이런 거 생각하는 거 그냥 정도? 약간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풀어본 문제 유형 정도로 보시면 되고 얘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는 제가 몇 번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되 그냥 교재에 실어놨고 이런 유형도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기도 하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문제니까 풀어봤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여기까지만 풀고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